위풍당당 전라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욱한 안개가 상큼한 아침 햇살에 의해서 거치고 있는 이 시각, 장성에서 저희 네 사람 인사드립니다. 신현재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한 주일 만에 뵙게 됐는데 네. 잘 지내셨죠?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학번님 때문입니다. 네,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이 신현재 교수님의 입담을 늘 매주 기대하고 있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오늘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시면 느끼셨겠지만 새로운 분 두 분이 오셔서 더욱더 기대되는 이번 장성편입니다. 먼저 제 왼쪽에 계신 유시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광주교육대학교 사회과에서 예비교사를 가르치고 있는 유시현입니다. 예, 전공은 역사이고 그래서 오늘 장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제가 도움이 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선생님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십니다. 예, 맞습니다. 선생님으로 갖춰야 될 덕목은 어떤 점을 가장 으뜸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저도 그렇지만은 제 학생들에게 성실함을 제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실함이 제일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함.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성실해. 오늘 아침 녹화가 8시에 시작된다고 했는데 5시 반에 오신 분들이 다 여기 계신 성실한 그런 선생님들이십니다. 자, 그리고 제 오른쪽 옆자리엔 홍일점.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전라남도에서 굉장히 유명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성함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득이 있고 실이 있는데 이름에 5가지 득실이 있으신 오득실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임업시험 연구를 총괄하고 있는 오득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임업 뭐요? 임업시험연구. 임업 시험 연구. 그게 어떤 연구인 거죠? 우리 돈에 자생하는 버섯, 또 돈에 자생하는 나무를 가지고 돈이 되는 임업이 될 수 있도록 네.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장성에 어떤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네, 상당히 많죠. 특히 장성에는 뭐 국내에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 장성 편백숲이 편백나무. 있습니다. 그래서 편백하면은 다들 뭐 편백으로 만든 집에서 자고 싶고 또 호흡하고 네. 싶고 또 그런 집에서 살면 정말 힐링이 될 것 같다고 그렇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장성에 오면 힐링할 수 있다라는 예.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성에 그렇게 편백나무가 많은 이유는 나중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 뭐든지 아는 만물 박사 신도사님, 오늘도 변함없이 맑은 미소를 띠고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조선대학교 신현재입니다. 장성을 옐로우시티라고 명명을 하던데 네. 왜 옐로우시티라고 얘기를 하는지 네. 그것 또한 궁금합니다. 그 예전에 아마 있었던 전설인 것 같은데요. 장성 주변을 흐르는 강이 황룡강이거든요. 그래서 그 노란색 용인데 사실 그 노란색은 그 왕이 썼던 금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귀한 용들이 이 마을에 내려와서 마을 사람들을 도왔다는 그런 아름다운 전설이 있어서 네. 전설적인 면에서 장성과 노란색은 뗄래야 뗄 수 없고요. 요즘은 또 봄부터 가을까지 유채부터 시작해서 해바라기를 거쳐서 국화까지 이르는 그 꽃, 그래서 네. 꽃의 물결. 이것도 또 그 옐로우라고 하지 않나 이렇게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유 교수님께서도 이런 제 말을 미리 아셨는지 이게 옷으로 또 표현해 의상이 주셨네요. 네. 자연과 어우러지는 의상. 산에 가면 아주머니들이 가장 많이 입고 오신다는 그 색깔의 옷을 또 입고 오셨는데 박사님, 예, 제가 또 궁금한 게 예. 사실 이 노란색, 옐로우라는 의미는 예. 그닥 우리 사회에서 썩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이지 않고 있잖아요. 삭스가 노란 거. 그리고 축구에서도 경고가 옐로우 카드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런 걸 옐로우로 썼을까요? 그렇지만 그건 좀 근대적인 이야기고 네. 노란색, 누런색은 황제의 색깔입니다. 굉장히 귀한 색깔이었음을 갖다가 강조하는 것이 옐로우시티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산새들이 지적이고 많은 자연이 우리를 반겨주는 장성에서 저희 네 사람의 장성 탐험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위풍당당 전라도 장성 탐험 출발! 따뜻한 신기한 너를 보고 있으면
아련한 강아지의 눈이 돼 이상해 진지해 너를 보고 있으면 궁금한 고양이의 눈이 돼 한강 저녁 8시 강아지와 산책을 핑계 삼아 나왔던 이유도 너의 얘기를 듣는 게 야. 너의 눈을 보는 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즐거워 우리 지금 만나자 내 키우거진 숲. 하루 속에 너의 작은 웃음 되고 싶어 그래 지금 만나 아우 이거 먹이 주는 사람으로 인식돼가지고 그루트 같아 그루트. 너의 편한 옷차림도 드레스 같은 걸 뚜루뚜 뚜루뚜뚜뚜 뚜루뚜뚜뚜 너와 내가 걸어왔던 오늘은 지금 너무 상쾌하다. 야, 백양사. 자, 옐로우시티 장성을 저희들이 탐험을 마치고 한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장성을 쭉 둘러보고 난 다음에 느낀 점이랄지 어떤 그 임팩트가 가장 강했는지 신현지 교수님. 저요. 네. 그 사실은 우리가 그 늘상 그 보는 공간이지만 거기에 어떤 물체가 하나 들어가면 그 주변이 새롭게 보이거든요. 그런 걸 이제 오브제 이렇게 말하는데 네, 오브제. 장성도 사실은 가깝기 때문에 회의도 많고 그래서 자주 들락거렸어요. 그래서 뭐 그냥 별 뜻 없이 봤는데 오늘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장성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문화적인 오브제를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성 전체가 새롭게 보이는 그런 많이 걸으셨다면서요? 한 7km 걸었습니다. 네. 워낙 걷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산길을. 네. 예. 무릎이 나가더라도. 네. 감독님이 어떤 분이셨죠? 오득실 우리 박사님께서는 피곤하지 않으셨는지. 네. 오늘 상당히 장성이 넓은가 봐요. 그래서 넓어. 많이 걸어야 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어땠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장성호 제가 그 데크 숲길을 갔었거든요. 수변 데크길을 갔었는데 야 이게 그 힐링 데크길, 힐링 숲길의 이게 절정이 아닌가 싶어요. 왼쪽에는 숲이 있고 나무들이 막 산소를 공급해주고요. 오른쪽에는 호수가 있어서 음이온이 나오고 또 바람이 불면서 또 풍욕을 또 느낄 수 있으니까. 통역이 나왔네요. 이제 단풍이 이제 들어가네 여기는. 정말 도시 속에 살면서 받았던 스트레스 싹 날려버리는 그런 기분이에요.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야 될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여기서는 풍욕을 해야 돼. 너무 상쾌하다. 그냥 멋있다가 아니라 산에서 이렇게 좋은 산소가 막 나무에서 나오는구나. 또 물에서 이렇게 음이온이 이렇게 막 나오는구나.
그래서 풍욕을 즐길 수 있구나. 내가 건강해지겠구나. 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산림에 조성된 나무가 이렇게 사람을 건강하게 해주고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또 해주죠. 그래서 나무하고 산, 물은 꼭 필요하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나무가 많으면 네. 덜 피곤한 게 사실입니까? 속설로 이렇게 나무 그렇죠. 많은 곳에 다니면 궁금하네요. 덜 피곤하다 그런 이제 이야기 하던데. 우리가 이제 일하다 보면 되게 스트레스 쌓이고 그 직장 내 한 공간에서 있다 보면 호흡하다 보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찌긋찌긋 아프고 이게 예. 되게 그 건강에 안 좋거든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머리가 근데 아프고. 나무에는 근데 O2가 나와, O2. 그죠. 나무는 그래요. 맞아요. 산소? 나무는 제가 느끼고 왔어요, 그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뱉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산소를 내가 그렇게 갈 수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장성이라는 곳은 예. 크게 봤을 때 어떤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조선시대 이렇게 각 읍지들이라는 책들이 있고 그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책의 영조 때 이렇게 발행이 됐는데, 그러니까 각 지역, 군 단위로, 읍 단위로 어떤지를 설명을 하는데, 장성에 대해서는 풍속에 대해서 순박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분들이 장성분들이 장성읍에 사는 분들이 순박하다. 아마 순박- 산림 안에서 예, 예. 산에서 사는 사람들 정서적으로 굉장히 막잖아요.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되지 않았을까. 순박하고 순박하고 다툼을 안 한다. 그렇게 표현한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싸움을 좋아하지 않는다. 않는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형제끼리도 잘 안 싸우나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야 돼요. 돈이 없어요. 돈이 걸리면 반대인 게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장성분들이 혹시 가난한가? 사기 많이 당하지 않았을까? 너무 순박하셔가지고. 반대로 생각하는 게 먹을 거리가 풍부하기 때문에 도리어 다툼이 다툼이 없었다고 없다. 생각하니까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듯이 예. 그러니까 먹을 것들이 풍부하고 넉넉하기 때문에 인심이 그러하지 않는가. 그리고 저는 책 그렇게 읽는 거 생각합니다. 좋아하시고. 이 교수님 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돈 발언한 거는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나갈게요. 이미지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장성하면 장성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하면 사실은 홍길동을 빼놓을 수가 없대요. 저는 이게 홍길동이 장성이 고향이었다는 얘기를 이제 얼핏해서 들은 기억은 있는데, 홍길동 테마파크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정말 홍길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홍길동은 실존 인물이다. 진짜요? 허균의 홍길동전 다들 읽어보셨죠? 예. 다 원서로 다 읽어보셨죠? 아니, 그 어디가 된 거예요? 홍길동전이 갖는 국문학적 의의는 국문학적 의의는 그 도둑놈을 의인화시켜가지고 판타지화 시켰다 이거 아닐까요? 판타지에서. 판타지화 시켰다? 최초의 한글 소설이지 않습니까? 김학도님이 말씀하셨듯이 예. 이것도 또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 전시관이구나 여기가. 오, 여기 홍길동 전 책이 있네. 홍길동의 재해석, 장성 홍길동의 전설, 야담집에도 기록된 홍길동. 아버님이 홍상직, 길동. 오, 족보에도 있어요. 족보에도 있는 걸로 봐서는 홍길동은 실존 인물임이 확실하다는 증거네요. 소설 속에 나오는 홍길동도 있지만 실존 인물 홍길동도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조실록에 이제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는 조금 틀리지만은 그 홍길동의 존재라고, 그분이 이제 이곳 장성분이라고 이렇게. 남양 홍씨 족보에 있어요. 홍씨 족보에. 네, 홍씨 족보에 길동. 길동이. 네.
내 눈앞에 펼쳐진 이 광경이 실로 홍길동의 생가. 야, 생가를 복원해 놨는데요. 상당히 잘 사는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홍길동이. 못 사는 집안에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야, 부자네. 저기 길동이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홍길동 집안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아버님이 거기 마루에 딱 서 계셔요. 그리고 홍길동이 무릎 꿇고 있고 이제 거기에서 아버지가 아버님이 아니죠. 네, 대감. 저한테 해주시죠. 대감.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고 형을 형이라 못하는 이 서름을 어찌해야 하옵니까? 내가 그 서름을 풀어주겠다. 이제 호부 호영을 허하노라. 예.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고 형을 형이라 못하는 이 마음 누가 풀어줍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 호부 호영을 허한다고.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고 야, 너 나가. 형을 형이라 못하는 나가라고. 그래서 나갔다는. 그럼 나가. 그래서 집도하는 거예요? 집도라는 홍길동. 이게 바로 불통이네요. 이게 서로 불통. 네. 예. 고개 떠오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형을 형이라고 못 부르는 거는 홍길동의 신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얼이라고 이제 부르는 신분층인데 첩의 자식을 근데 서얼이라고 서얼은 하나요? 또 서자와 얼자가 또 구별이 그래요? 됩니다. 뭐죠? 궁금하네요. 저기 전통시대 제 신분은 어머니가 결정을 해줍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어머니의 신분에 아버지가 따라서. 양반인데 어머님이 평민이면 서자가 됩니다. 그 대신 섭이나 비의 저거 아들이면 얼자가 되게 됩니다. 홍길동은 그 가운데서 또 특히 얼자가 됩니다. 좀 이렇게 서열에서 밀렸네요. 예, 어머니가 종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엄마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옛날 시대에. 얼자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호부 호영을 못했던 그러한 정식 신분이었습니다. 부인이어도 그 정식 부인이 정식 양반이 아니고 노비인데다가 예, 또 정식 부인도 아닌데다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민이면 서자라고 하고 종의 그러면 아버지는 같은데 예, 맞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에 달라가지고 따라서 이제 그 형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은 형 그런데 내가 어떻게 네 형이야? 아버지가 같잖아요. 그래도 네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난 네 형이 아니야. 이랬나요, 진짜? 맞습니다. 그랬나 소설 속에서 봐요. 묘사된 게 단순히 소설은 아니었을 겁니다. 당시의 시대 상을 그러니까 묘사하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근데 사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신분은 존재하죠. 그 시대가 어떤 봉건이냐 자본이냐의 차이지 네. 지금은 자본으로 또 누르는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갑질의 제가- 세대 아닙니까? 교수님을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 나가! 날씨가 따뜻하고 햇살 좋은 말에서 내린다 그래가지고 하마석이네요. 여기까지 가마를 끌고 와서 여기다가 가마를 놓고 내려서 이제 걸어 들어간 그런 그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발레 파킹 한 거네요. 여기서 이렇게 가마가 내려져 있었는데 가마 대신 앉아보겠습니다. 아, 옛날에 가마 탄 사람은 좋았겠지만 가마 맨 사람들은 엄청 피곤하겠는데 멀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피람 선생님 그 태어난 마을에 그 바위가 있었는데요. 그 바위가 모양 생김새가 부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아마 필암 이렇게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피람서원의 그 장판각이라고 하는데요. 내부를 보시면은 목판 인쇄물들을 그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목판들도 볼 수 있는데 이 서원이 사립학교의 개념이 강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이제 책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때 쓸 교재들을 목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다 모아놓은 장판각이 되겠습니다.
문서는 이제 거의 그 대부분 지방의 유교 교육하고 제도를 파악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사회상이나 경제상 같은 것들도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고 하니까 사회사실 연구에도 큰 자료가 되겠네요. 봉심록인데 책 내용이 엄청 재밌습니다. 책 내용은 피람서원을 찾은 방문객의 명단이에요. 이거는 노비보, 노비안, 노비들의 인적사항을 기록해 놓은 책이네요. 그런 거를 기록한 이유는 재산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기록을 해야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재산의 개념으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록이 더 남아 있었던. 무섭네요. 무서워. 그게 무서워. 그게 족쇄 침략이 써 같아요.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땅만큼 중요한 기막도, 문서가 자루김, 체력 좋음. 그런 식으로 특징이 달려 있죠. 조선시대 선비의 그 어떤 등급이나 그 수준을 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성균관 문묘에 배양이 됐느냐, 거기에 그 모셔졌느냐. 그러니까 홀 오브 페임인 것 같아요. 홀 오브 페임. 지금도 야구 잘하면 무슨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잖아요. 이게 선비의 명예의 전당이야. 조선시대. 근데 조선시대만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신라 고려까지 다 합쳐서 최고의 선비를 모셨는데 몇 명이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갔을 것 같습니까? 여기 장성에서? 아닙니다. 한국 전체에서 조선시대의 명예 전당에 올린 선비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왕조 500년 동안요? 엄청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1년에 한두 분씩. 저도 놀랐습니다. 1년에 한두 분이면 500년이니까 그러니까. 1000명 들어갈 1000명,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단 18명. 500년 동안? 아니, 고려 신라까지 포함해서. 1000년도 넘는 기간 동안? 네. 예, 유교가 들어온 다음부터 쳐가지고 18명. 18분. 예, 18명인데 맞습니다. 놀랍게도 그 18명 가운데서 2명은 신라시대 사람이에요. 설총과 최추원. 그리고 2명은 고려시대 사람이에요. 안양하고 정몽주. 우리가 아는. 그리고 나머지가 몇 명 남았습니까? 14명 남았죠. 그 14명 중에 산수 시간입니다. 14명 중에 우리 호남에 이 선생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4명 중에. 호남에 김인호 선생님 들어가 있는 거. 14명에.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면서 서원들을 서원 철폐. 전부 다 날려버렸는데 기억하시네요. 여기 서원은 손끝 하나 안 될 정도로 그 명망이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감히 우리는 서원 철폐하지만 이곳은 우리가 건들면 안 된다. 건들지 말자. 그래도 흥선대군 건드려! 다 없애! 서원 없애랬잖아! 아니 되옵니다, 전하. 그래, 안 되냐? 그래, 그럼 그거만 빼고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야, 조금 딱딱해지지만은 서원을 갖다 없애자라고 했던 것들의 배경은 역시 이렇게 권력은 시솔해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권과 그 고종과 그 대원군 권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네. 없애야 되는데 정말 무시무시했던 게 한 500여 개가 넘는 서원 가운데서 47개니까 거의 10%만 일할만 남겨놨었는데 그런데도 살아남았던 것이 피람서원이면 지금 학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곳은 정말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권위도 있었고 명망도 있었던 곳에 그 모셔진 분이 김인호라는 거죠. 장성에 그런 예, 맞습니다. 명소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 조선 유림의 본산이라는 그 의미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장성에 와서 글자랑하지 말아라. 아, 그게 이제 장성 불문 뭐 그 문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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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이라고. 문부려 장성이란 말이 그 말이구나. 네.
옛날 분들은 다 공부를 잘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4살 때, 5살 때 천자문 외웠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예. 못 들어봤습니다. 천자문 어디까지 외우세요? 하늘 천 따지 가마솥에 누르면서 박박 긁어서. 긁어서 같이 논아 먹어야 돼요. 근대 초기까지도 이렇게 그 공부 영역, 특히 한문 영역들은 그 일반 지식인들 그에게는 그 보편적으로 다 익혀야 되는 지식이기 때문에 선택 사항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아는 것 자체는 당연시 됐던 근데 정말 4-5살 때 천자문을 다 외웠을까요? 저는 또 그런 생각은 안 들고요. 오득실 박사님께서는 5살 때 뭘 하셨습니까? 저는 한글 떼고 있었겠죠. 한글을 내고 나뭇잎을 연구하고 있었을 것 그 같아요. 시대를 살았던 분들의 저는 장점은 다섯 살 인터넷을 때- 안 하거나 뭐 다른 데 신경 핸드폰이 없어. 핸드폰도 없고 저는 5살 때 엄마 따라서 나훈아 노래를 따라했죠. 나오는 그때 불렀던 노래는 물레방아 도는데. 그 전주가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조기 교육 받은 거. 똥도도 도롱동동 도도동 똥동 도도동 도도도도동 치치동 도도도도동 도도도도동 노래 언제 나와? 도도도도동 도도도도동 MR이에요, MR. 나와, 이제 나와. 돌담길 돌아서면 기가 막히다. 이걸 5살 때니까 아주머니들이 신기해가지고 저한테 10원짜리, 50원짜리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남의 노래를 따라하면 돈이 생기는구나. 더 열심히, 더 열심히. 그때부터 따고 닦여요. 학도님이 5살 때 이걸 했다는 걸 보니까 모차르트 교향곡 작곡 가능하네. 아, 그런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이 청렴함,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은 명예욕이라는 것이 정말 큰 욕심인데 당신 돌아가실 때 글자를 썼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갖다 드러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 유언이 지켜져서 정말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은 비를 남겼던 분이 됩니다. 사실 근데 좀 다른 측면으로 저도 접근을 좀 해보고 싶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보통 청백리라 그러면 네. 너무 그 청렴을 앞에 강조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 청백리라고 하는 그 상을 준 내력을 보니까 관직 수행 능력이 일단 있어야 돼. 그렇죠. 관직 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 능력도 중에 없는데 무슨 청백리야. 매우 일을 잘하는 사람 가운데서 청렴하고 근검하고 그리고 왕을 잘 모시고 부모도 잘 모시는 이런 것까지 같이 본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게 두 가지가 그러니까 겸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과 심성이 결부돼야 된다는 건데 그런 면에서 더욱더 이루기 어려운 위치가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능력이 없으면서 청백하기는 그렇죠. 좀 쉽거든요. 그리고 청백하지 않으면서 일 잘하면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또 돈 얘기 나오는데 돈을 챙기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많이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게 양립하기가 어려운 두 가지 거를 양립했다는 게 좀 임진왜란 때 대첩이라고 하는 큰 싸움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임진왜란 말했듯이 3대 대첩. 예. 어우, 시험 문제야, 이거 시험 문제. 시험에 강한 분야. 시험에 강한 분. 한산도 대첩, 진주 대첩, 그다음에 행주 행주 대첩. 대첩.
맞습니까? 예, 정확하네. 행주대첩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만만한 싸움이 아니었던 게 일본 사람들이 정말 각오하고 덤볐던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중반부에 기세 싸움에서 여기를 정말 이겨야지만 그들은 이렇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삼을 싸움이기 때문에 양쪽 나라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싸움이었고, 예, 돌로 이겼기보다는 그런 화차를 만들었던, 예, 오늘 갔던 곳이 봉암소원이라고 그분을 모시는 곳을 갔다 왔습니다. 지역의 유림들이 다 모이는, 그리고 그분들이 수렴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 집안에서도 담당하라는 다양한 서원이 있지만은 어쨌든 이 정도 규모면 이렇게 지역민들이 아니면 지역의 지식인들이 함께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더 웅장한 피람 서원보다도 지금 느낌은 여기가 훨씬 좋습니다. 신지를 붙이네요. 그 우리 방아쇠처럼 그 신지가 타고 들어가서 화약이 이제 폭발하면 그 팽창력으로 앞에 탄화를 보내는 방식이 됩니다. 화약이 조선시대 어떻게 언제부터, 아니면 조선시대 아니면 그 이전부터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최무선 고려시대 분. 예, 맞습니다. 대략 시기는 원나라 시기고, 그리고 이 화약이라는 건 굉장히 선진적인 기술이라서 유출을 안 하고 알 수 없었던 것들을 갖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치면 최고 군사 기밀이었던 것들을 최무선이 이렇게 지식을 바탕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핵?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걸 계속 그때 실험을 당시에는 신무기니까. 실험을 해서 화포라는, 그러니까 화약을 화포에 장착할 수 있었던 것까지 만들었던 것이 최무선. 안전성이 일단 확보가 돼야, 맞습니다. 돼야 되는 거고, 상온하고 보관했을 때 터지면 안 되고 기폭제가 들어가서 기폭장치 내에서만 동작할 수 있도록 돼야 되기 때문에 고급 기술입니다. 예. 그리고 매년 10월이면 우리가 아픔을 겪는 바로 그 노벨상의 그 노벨이 그런 비슷한 거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돈 번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근데 이런 분들이 있는데 돈도 못 벌고 이렇게 있으니. 돈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돈 얘기하다가. 요즘 뭐 돈 때문에 힘드십니까? 네. I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and dreaming of your smile. I can't stop reading India. Love, oh yeah, you're the best. 우리나라 같지가 않아. 너무 좋다. I don't just read you for the articles. I read you till my heart is full. You keep my heart a beating. You're keeping me from sleeping. The only one I'm cheating is me if I don't take control. We got nothing to lose. Might as well hold hands. Might as well. 편백나무의 향이 바람과 함께 제 코끝을 살짝 그 달콤함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바람과 나뭇잎이 서로 스치는 소리와, 그리고 쫙쫙 뻗어있는 이 편백나무들, 그리고 우거진 그 나뭇잎 사이로 삐집고 들어오는 저 태양빛. 광고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느낌 줍니다. 거기에 이 산새 소리. Can you tell me how we got in this situation? I can't seem to get you off of my mind.
이게 자기가 사업을 하고 하면서 전 재산을 바쳐서 돈을 벌면 산에다 나무 심고 또 돈을 벌면 나무 심고 그것도 자기 산에만 심는 거 아니었어요. 내 산에만 심는 게 아니라 공익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국유림에다가 나무를 심은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손가락질했죠. 왜 저런 짓을 할까라고 나무가 뭐가 돈이 될까 뭐가 될까라고 자식들마저도 되게 아버지 하는 행동에 찬성을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인정받지 맨날 못했죠. 돈 벌으면 나무 사갖고 왜 그래서 남의 이제 산에다가 나무 심냐고. 이제 있는 돈을 가지고만 한 게 아니라 있는 돈을 가지고만 한 게 아니라 빚을 내서 이제 나무가 심어만 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육림을 해줘야 돼요. 가지치기도 해줘야 되고 네. 어린 나무일 때는 다른 나무와 경쟁하지 않도록 내가 이렇게 조림한 식재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육림을 하기 위해서 빌려주고 가지치기 하기 위해서 그 돈을 또 대출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본인 때에서 저 이렇게 충령산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결론 남의 손에 넘어갔죠. 은행에 넘어갔죠. 은행 대출 받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경매되고 이제 그랬었는데 저 산이 저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산이 됐잖아요. 2002년도에 산림청에서 이제 그 뜻을 알고 이렇게 가치가 있는 숲은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 해가지고요. 어렵게 그 산을 다시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충령산이 어떤 휴양 힐링의 명소로 우리 국민의 품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게 더 커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조성을 한 그 단지보다도 나라에서 국유지로 하면서 좀 더 넓혀가지고 그걸 더 멋지게. 빽빽히 우거진 숲. 그 안에 편백나무를 심으신 임종국 선생님의 수목장. Under perfect skies, the shapes and patterns in the season make me feel alive. I wanna shout it from the rooftop and tell the world that I was blind, but now I see what's right in front of me. It's a beautiful world I see. 정말 이 산의 이 강토에 나무를 지켰고 그걸 선구적으로 했던 저 임종국 분이라는 씨가 거고. 이제 그래서 우리 국립수목원에 있는 숲의 명예의 전당 1호로 올라가 있죠. 아, 그렇구나. 정말 좋더라고요. 편백나무 숲. 바람이 씩 부는데 바람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 바람이 움직이는 소리. 그러면서 그 바람이 코끝을 탁 건드는데 바람에 편백나무의 달콤한 향이 싹 스치고 지나가는데 아, 이거 무슨 향이지? 이럴 정도로. 근데 그런 산림욕이 우리 건강에 좋은 거예요? 보통 이제 피톤치드라고 하는데요. 네. 그 용어가 그게 어디서 나온 건지 잘 모르겠지만 보통 그 시간을 뜻하는 단어 TIME를 우리가 웃기려고 읽으면 티메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그 피톤치드가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식물을 뜻하는 그 파이토라는 말하고 죽인다라는 의미의 그 사이드라는 말이 합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명칭은 파이토사이드인데 그 CIDE를 읽을 때 시드 이렇게 읽으면 피톤치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거나 식물은 동물처럼 못 움직이니까 앉아 있는 상태에서 뭐 벌도 쫓아내야 되고 곰팡이도 쫓아내야 되고 하기 근데 때문에 그게 우리 몸에 어디에 좋아요? 그런 그 휘발성 물질들을 많이 내는데요. 털펜 계열 물질들은 일단은 머리를 청명하게 해서 뇌파를 조절해 주는 거로 되어 있어서요. 네, 그래서 뭐 명상할 때 나온다는 그 알파파, 그러니까 아까 공부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공부에 도움이 되는 네. 그 안정적인 졸리지는 않으면서 깨면서 안정적인 알파파를 그게 이제 만드는. 휘발성. 그렇죠. 털펜, 휘발성 오일이죠. 테르펜류라고 그러죠. 그래서 휘발유 냄새 맡으면 되게 좀 기분이 옅은 냄새를 네, 맡으면 되게 좋아요, 저는.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항균도 있어요. 항균 작용도 있고. 궁금증이 커집니다. 많은 나무 중에서 그러면 왜 하필이면 편백이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살균 뭐 이런 그런 게 더 효능이 뛰어나- 있다면서요? 주로 이제 침엽수, 소나무류 같은 침엽수류에서 특히 많은 양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편백나무가 이 편백나무로 여러 제품들을 만들 수 있지. 어떤 제품들이 있나 한번 보자. 아, 이 스멜. 아, 편백향. 어우, 몸이 막 건강해지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여기 이제 편백 그 나무에서 추출한
그 무언가로 만든 제품들인 거죠? 네네, 편백 입에서 아. 천연 아로마 오일들. 여기 이제 비누도 있고요. 샴푸, 로션. 이거 뭐? 정유. 편백 정육? 네, 편백 저한병 향기 한번 맡아보세요. 천연향이라 네. 이 얼굴에 뿌리는 거 아니에요? 얼굴에 뿌려도 좋죠. 네. 숲속에 들어온 것 같아. 다시 숲에. 이 향, 이 느낌. 피톤치드의 어떤 편백나무 고유의 향이 내 몸을 갖다가 이렇게 딱 정화시켜주는. 이게 인공향이랑 다르게 천연향이라 사람의 스트레스도 없고 탈취나 효과도 좋아서 그래서 오늘 좋습니다. 새벽에 너무 일찍 내려온 스트레스가 지금 풀리는 것 같아. Was it you who spoke the words that things would happen but not to me? All things are gonna happen naturally. Oh, taking your advice and I'm looking on the bright side. 야, 이 침대 왔으면 또 누워봐야죠. 어우, 피로 풀려. 아유, 좋아. 아유, 진짜. 충남용산에도 단풍이 드는 그 시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란 단풍을 넘어설 때 빨간색 단풍들도 이렇게 보면서 참 색깔 예쁘다. 자연이 주는 색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백양사 다녀오셨잖아요. 네. 백양사는 애기 단풍으로 유명하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 애기 단풍이라는 게 어떤 단풍이죠? 이제 말 그대로 단풍 하면 이렇게 별 모양의 잎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다섯 근데 손가락 그죠. 닮은. 근데 예. 굉장히 아기 손만큼의 아기 손바닥 모양을 하고 있는 아주 작게 결각이 된 작게 이렇게 갈라진 그런 모양이 예, 그런 잎을 가지고 있는 단풍을 애기 단풍이라고 그래요. 여기 무슨 비구나. 양사? 한번 들어가 볼까? 오. 드디어 양사 경내에 들어가는 곳이구나. 석가모니가 보리나무 아래서 열반에 들었다고 해서 아주 유명한 나무인데 여기에 있었네, 이 나무가. 역시 천년고찰답다. 지금 해 위쪽에는 지금 빨갛게 지금 단풍이 들었죠. 지금 저 위쪽은 햇볕이 들어와서 따뜻하다가 이제 밤에 추우니까 기온차가 심해지죠. 이 밑에 지역보다는 밑에 가지보다는. 그래서 저 위에서 그걸 먼저 느끼고 단풍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단풍색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한대요. 그래서 노란색, 갈색, 빨간색인데 이제 노란색하고 갈색은 엽록소에 녹색이 빠지면서 이제 밑에 있는 색이 드러난 건데 그 붉은 단풍은 그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 나뭇잎 속에 그 배당체라고 해서 탄수화물하고 염료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사람으로 말하면 이렇게 피부가 젊은 피부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딱 있어요. 이렇게 젊은 피부. 이게 나이 먹어서 올리고 있는데요. 이러고 있다가 늙으면 이거 처지죠? 안에서 뭐가 처지는데 이게 왜 처지냐면 안에서 효소가 나와가지고 콜라겐을 잘라버리거든요. 파괴해버려요. 콜라겐 분해 요소가 나와서 우리 콜라겐을 잘라버려요. 그래서 이게 내려오는 건데. 난 중력에 의해서 내려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콜라겐이 그 40이 넘으면 콜라겐 분해 요소가 나와요. 타입 1, 2가 동시에 나오면서 줄을 다 잘라요. 그걸 물론 자르는 건 하느님의 뜻이죠. 더 이상 아이 낳지 중력에 마. 의해서 잘라지는 거 아니에요?
중력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3, 40년을 버티다가 네. 10년 안에 힘이 짜라진다. 약해지니까. 그렇죠. 쫙 내려가는데 그때 단풍이 중력 없어요. 가속도 9.8m/s 자승으로 뉴턴의 제2법칙 F는 MA 바로 나오는데? 와, 네. 하여간 낙엽이 떨어지는 것도 그 F는 MA죠. 네. 물론 떨어지는 무슨 부역과 항력이 작용해서 나비아스토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으로 풀지만 낙엽은 그 낙엽 안에 효소가 있어요. 빨간색 아니요. 어떤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가 배당체를 분해합니다. 그게 배당체 분해 효소예요. 그래서 빨간색 색소를 뭐가 잡고 있는데 평상시 색이 없다가 늙으면 그 요소가 나와서 그걸 탁 잘라줍니다. 그러면 빨간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이 드러나면 아, 나는 이제 갈 때가 됐다. 슬프다. 난 이제 기온이 떨어지면 난 이제 활성화 안녕.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색을 한번 반짝 주고 밑으로 떨어져서 양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요, 그 나뭇잎이 딱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가지에 달려 있으면서도 그 시기에 떨켜가 생겨요. 쉽게 떨어질 수 있도록. 오래 붙어 있으면 안 되니까 떨켜가 생겨가지고 쉽게 딱 떨어지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야지 양분과 수분이 이렇게 방출되지 않고 소모되지 않고 뿌리로 그대로. 그래서 갈수 있도록. 내년 봄을 기약하게 어차피 되죠. 염록소가 없기 때문에 광합성 못 하거든요. 씩씩하게 더 밝게 더 경쾌하게 둘셋넷 튼튼하게 아주 조금 더 기운차게 유시영 교수님께서 다녀오신 그 황룡 전적지는 어떤 곳입니까? 예, 저기 동학이랑 그리고 동학 농민 운동과 관련된 그러한 곳입니다. 동학하면 떠오르는 인물? 최재우, 맞습니다. 동학혁명. 그러면서 복잡하게 여러 전투 이름들 아마 수업 시간에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네. 황토연 전투, 황룡 전투, 우금치 전투 등등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쪽 장성에서 있는 황룡 전투가 되는데요. 전투가 일어난 전적지, 황룡 전적지. 예, 황룡강 근처에 있어서 이제 황룡 전투가 있었던 유적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의 커다란 특징은 뭐냐면은 그전에는 이렇게 농민군들이 싸움을 하면 이제 지방 관하의 군인들과 이렇게 했었는데 황룡 전투는 중앙에서 중앙군대가 파견이 된 겁니다. 정말 훈련도 잘 되고 능력도 있는 그 부대와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그 황룡 전투가 농민들이요? 예, 주목을 받는 겁니다. 중앙군대가 그거를 진압을 못하니까 결국 청나라랑 일본에 도움을 요청했던 어쨌든 큰 싸움, 그러니까 농민군도 그렇지만은 정부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큰 국가 권력을 놓고 했던 큰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농민군이 몇 명 있고 그 앞에 이렇게 둥그런 원통 같은 게 보일 겁니다. 그걸 장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익숙하지 않은데 장태는 그 닭 같은 거를 조류를 갖다 이렇게 가둬서 키우는 그러한 장치가 되는데요. 저 안에 솜이나 옷가지 같은 걸 넣어서 총알 같은 걸 막을 수 있는 방어 장치로 사용을 했었고 그것들의 적용이 이제는 이 황룡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 됐기 때문에 이쪽 기념탑에서는 죽창과 더불어서 장태를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동학에서의 전투라는 게 너무나 비참한 그런 거거든요. 한쪽은 다 갖춰진 상태에서 쏘고 한쪽은 죽창 들고 가니까 그 비참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건데. 저는 학생들한테 그리고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정말 이렇게 농민들 입장 그리고 동학농민군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나라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 그러고 또 이렇게
농민운동을 했다고 해서 더 핍박받고 이렇게 쫓겨다니고 막 그랬던 정말 나라가 정부가 그들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정말 나라가 힘들어지는 그 뒷시간에 그러니까 일본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을 때 의병이 일어나고 독립군이 이제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동학농민군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도와준 건 없는데 나라를 지키는 일은 또 그분들이 여기서 하잖아요. 궁금한 거는 사실 이 중앙군하고 예. 동학농민군하고 그렇게 싸우는 게 뭔가가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는 건데 예. 왜 타협을 하지 않고 극단적인 방법을 해서 그 중앙군 이겼다고 해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었을까요? 예, 지금 질문을 주셨듯이 또 하나의 차이점이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고부에서 진주에서 밀란이 일어나면 지방 관하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끝났습니다. 근데 동학농민운동의 또 다른 차이점은 이거는 우리 지역 고부에서 장성에서 해결될 것이 아니다. 서울에 가서 직접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렸던 것이 이전의 농민운동과의 커다란 차이점이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승리를 쟁취하게 되면 뭔가가 이제 타협점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임금께서 그런 거 너네들이 이겼으니까 니들 말 예. 들어줄게 이렇게 나왔을까요? 그 중에 그 역사적 경험은 이제 그 전주 화약이라고 하는 그것을 맺고 나서 직강소가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민군의 영향력이 미치던 이 전라도 지역에서는 그 관과 민들의 자치기구가 협의기구를 통해서 농민들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던 실험들이 진행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앙 군대도 있지만은 조금 전에 언급하셨듯이 일본 군대도 개입을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근데 그 동학은 우리들이 느끼는 거와는 달리 굉장히 사상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 후에 우리나라가 겪은 모든 민주화의 과정이라든가 지금 현재까지 이어오는 이 호남의 저항 정신에 거의 그 중축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농민운동. 그리고 그 사상, 동학 사상이. 그 생각이 엄청나게 진보한 거죠. 동학 말씀 따라 동학은 이렇게 개벽을 꿈꾸었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개벽은 열어서 바꾼다, 크게 바꾼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엇인가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희망들을 갖다가 심어줬던 것이 그것이 폭력이든 비폭력이든 어쨌든 그들 민들에게 그거 세상은 이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심어줬다는. 저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잘은 모르지만은 저 멀리서 어쨌든 지하로 흘러왔던 물들이 어쨌든 이 공간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고서 시작을 알리면서 어쨌든 계속 이어지는 것들 기원이 모든 거를 답해주지는 않지만은 기원을 통해서 무엇인가 근원적인 물음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곳곳을 다니다 보면 이렇게 나라에서 무슨 큰 일이 생기면은 그런 자연 현상이 드러나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맞아요. 들면은 밀양의 표충사 섭비 같은 경우에 뭐 땀을 흘린다, 눈물을 흘린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듯이 여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병고라고 해서 항상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15 같은 기쁜 날도 이렇게 아니면 4.19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민족의 어떤 중흥을 함께하는. 그러니까 기쁜 날과 슬픈 날을 함께하는. 그러니까 무엇인가 기대를 하는 그러한 식의 변화가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설사 그것들을 과학적으로 설명 못하더라도 그러한 염원을 담았던 것이 그러한 방울샘의 그 물의 그 방울이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하는 거로
알려지나요? 어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시기를 색깔이 그 샘의 색깔이 바뀐다. 색깔이? 예, 바뀐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사실 과학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한데 이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그 스토리가 다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과학적 설명이 있더라도 스토리도 이유할 수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달에 뭐 토끼가 산다 그러는데 지금 카메라로 보면은 그게 아닌데 옛날에는 거뭇거뭇한 거 보니까 토끼가 방아를 찐다. 네. 했지만 지금 아니라고 그래도 달에 대한 아름다움이 사라지지 않죠. 달에는 토끼가 삽니다. 리얼리? 리얼리?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 믿고 이거 믿는 게 그래야지 중요합니다. 7살 아들한테. 아, 그렇군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계시듯이. 이 방울의 색은 사실은 성경의 그 모세가 어떤 그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서 물을 뭐 붉게 물들인 거랑도 비슷한데 최근에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때 이집트의 강에 적조 현상이 벌어졌었다. 그래서 그때 그 적조 세균이 뭐다 이런 것까지도 크로렐라 비슷한 거다 뭐 이런 것까지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연못이다 보니 아마 그 온도나 그런 거에 따라서 충분히 조류가 번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색이 변하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갈조, 홍조, 녹조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나무가 근데 미리 사시나무 떨듯이 막 안 떨는 나무가 이렇게 떤다든지 막. 네. 자연현상에 스토리를 대입해서 자기의 위안을 얻고 그러는 게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전 그렇게 바라봅니다. 아, 그래요? 네. 뭘 알고 지가 떨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아까 신기하게요. 장성호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나무들이 다 이렇게 이렇게 장성호를 쳐다보면서 인사하듯이 장성호만 보는 거예요. 나도 좀 바라봐. 막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나무들이 막 떨리는 거예요. 약간 소름 돋았다니까요. 요거 뭘 한다고 예. 이런 현상이라. 요거는 MSG입니다. 아유. 아, 요거는 그냥 느낀 대로 보이는 이런 너무 팍팍한 현상. 과학자입니다. 과학자예요. 네. 네. 꽃 보니까 어떠세요? 꽃 보니까요? 좋아요. 네, 사람이 마음이 좀 이렇게 업되는 것 같아요. 이런 그 아름다운 색을 보니까 노란색이 특히 더 많으니까 더 좋네요. 이런 거 뭐 이게 너무 이게 모양이 규칙적으로 생겨가지고 수학적으로 생겨서 진짜 조화 같아요. 아, 여기 앵무새 체험관인가 보네. 들어가 봐야겠다. Yeah, we the word up on the street. They talk about you and me. Let's start some rumors. Rumors. No, I don't know where they came. 리듬을 타. 그래도 리듬을 타요. 그루트 같아, 그루트. 다른 동물에 비해서 일단 들어가 주세요. 이 친구들은 이제 히아신스 마카오라는 앵무새예요.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4마리가 수입이 되어 있고 그 중에 2마리가 전라남도 장성에 있는 겁니다. 야, 진짜 색깔이 이거 보면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눈빛이 너무 마스카라. 네. 마스카라를 했어요, 눈에. 고급 화장을 했어. 앵무새? 앵무새. 사람 말 잘 따라한다는 앵무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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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앵무새 성대모사 하고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말합니다. 야. 자료화면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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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많은 걸 보고 왔지만 그걸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떤 앵무새예요, 그 앵무새가? 에이, 그 공작 깃털을 뽑아가지고 무슨 앵무새라고. 앵무새가 그렇게 큰 앵무새가 어딨어요. 꼬리털 중에서 덜 자란 거를 빼온 겁니다, 이게 지금. 말도 안 돼. 이거 빼서 책 써가지고. 이거 공작털이잖아요, 공작털. 책 나온 거 파란 아니까. 거. 요게 그러니까 제가 새 이름을 잘 못 외워서 적어놨네요. 히아신스 마카오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마카오에서 자라요? 히아신스 마카오, 아마존 계열의 새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앵무가 거기서 많이 나오는데요. 히아신스 마카오라는 게 파란색으로 된 앵무새입니다. 어우, 색깔 너무 예쁘다. 근데 비단 네. 색깔. 그리고 그 옆에 저희랑 얘기하다가 힘 한번 응 주다가 이런 것도 떨어졌는데 이런 색깔입니다. 이 새가 가지고 아니, 있는 근데 그- 얼마나 크길래 깃털이 저렇게 앵무새가 장난 아닙니다. 커요? 아주 큽니다. 타조만해요, 앵무새가?
전 세계에 뭐 300마리도 채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지금 2마리 들어와 있고요. 네, 마리당 그 질문은 제가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가격이- 비쌀 것 같습니다. 아주 비쌉니다. 그 보통 삼계탕용 닭은 5,000원 저는 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새값을 물어보길래 정말로 그냥 머리가 돈샘 치고 제가 그냥 말했습니다. 했어요? 1,000만 원. 제가 딱 맞습니다. 새 한 마리에 1,000만 원. 그랬더니 비싸도 안 사죠. 참.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아니라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5천? 딱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그랬더니 1억이래요. 없긴 해요. 새 한 마리에 1억짜리 새를 제가 대화를 하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걔는 그것밖에 못해 말을. 보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크기가 얼마나인지 1억짜리에서 떨어진 거네요. 네네. 이거 하나에 한 그러면 한 100. 적어도요. 110만 원 정도. 적어도 100보입니다. 100보입니다. 1억짜리. 네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사실 여기 펜 그 만년필 펜 맞아요. 꽂아서 이렇게 쓰면 되니까 교수님이시니까 더 네. 책 집필도 해야 되니까 요거 오늘 출연료로 네. 100만 원 출연료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출연료가 너무 안 나와. 너무 싸. 이거 안 됩니다. 인문학 하는 분들에게 좀 편히 살 수 있도록 많이 좀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동학운동의 정기를 이어받아서 그래도 저는 저희는 선봉장 아닙니까? 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네. 다른 방송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보고 베끼는 현상들이 요즘 나오고 있어요. 요거를 그냥 사가면 안 될까 필름을? 그것도 괜찮네요. 네, 필름을 사가는 거를. 아니 진짜 이제 저는 전라도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이런 프로는 굉장히 좋은 프로 같아요. 네. 그래서 지역을 알리는 프로잖아요. 네. 정말 지역 방송국에서 이렇게 또 지역을 홍보해주는 어떤 메신저 역할을 하니까. 그럼 저희들이 보고 느낀 거에 대해서만 얘기는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마음에 우러난 얘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함께 공감을 해주신 네. 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고요. 그 인문학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넓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나무를 보면서 제가 못 느꼈던 이야기들을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보여줬던 것들이 참 인상적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을 넘어선 어떻게 종합학문적인 지역에 맞아요. 대한 그런 지역학으로서의 의미도 굉장히 저는 느끼고 갑니다. 예. 그 완성품에 예. 정말 큰 힘을 보태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장성. 하루 만에 보기에는 너무나 벅찬 곳입니다. 두고두고 몇 번을 와도 새로움이 보이는 장성. 참 많은 것을 보고 느낀 곳이 장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풍당당 전라도 장성의 기운을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풍당당 전라도 장성으로 오세요!